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경제사를 다시 쓰겠다는 야심으로 가득한 세 권짜리 대작이죠. 처음 책을 펼치면 거창한 이론보다 우리의 밥상, 옷장, 골목길 같은 일상 풍경이 먼저 등장합니다. 브로델은 인류의 삶은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묻어서 굴러간다고 밝히며 전쟁이나 왕조 교체보다 느린 상황 반영이 역사의 주된 동력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느림을 그는 장기 지속이라 부르며 그 아래에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구조가 서서히 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브로델이 제시한 경제의 닿는 데는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맨 아래층의 물질 생활은 빵을 굽는 화덕의 열기, 논밭에서 얻는 한 줌의 쌀, 직조 기교의 북소리처럼 느리게 변하는 기술과 습관을 자리하죠. 그는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올리브 기름, 양쯔강 하루의 이모작, 멕시코 은광의 사례까지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비교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같은 사소한 차이가 수백 년 뒤 인구 구조와 사망률을 달랐다는 분석은 물질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일깨워주죠. 두 번째 층은 시장 경제입니다. 브로델은 시장 경제를 생산과 소비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동력이라고 정의하죠. 그는 시장 경제를 다시 두 수준으로 나눕니다. 낮은 수준은 행상, 소매사, 전기시가 모여 경쟁이 비교적 투명하게 작동하는 공간이죠. 반면 높은 수준은 거래소와 환화음, 장거리 수령망을 엮여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는 영역입니다. 시장경제가 팽창할 때 자본주의는 항상 이득을 본다는 그의 통찰은 분업이 심화될수록 상층의 소수가 더 쉽게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죠. 마지막 다락방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브로델에게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이 아닌 독점과 지배가 힘을 행사하는 세계이죠. 그는 결코 자본주의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경쟁을 없애는 반시장에 뿌리를 두었다고 단언합니다. 런던, 암스테르담, 제노바의 고성들은 상인, 선주, 보호업자, 은행가, 산업, 투자가의 상황에 따라 격결히 변했죠. 이러한 융통성은 가격 폭락과 물류 혼란, 전쟁 손실조차 기회로 전환하는 히드라이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의 성장에 국가가 필수라 강조하죠. 그는 자본주의는 국가가 한 몸을 이룰 때, 자본주의가 국가가 될 때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유방임의 신화를 깨뜨리는 주장이며 실제로 하우스부르크 군주국이 피렌체 직조업자를 보호하고 영국 의회와 항해 조례로 네덜란드 상선을 견제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시장의 자유보다 국가의 울타리가 자본을 육성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유럽학 사례도 조명합니다. 브로델은 중국 경제를 언급하며 모세 혈관 같은 기초 시장만으로도 경제가 돌아갔다고 평가하죠. 전기시, 거래소 같은 상층 교환에 얕았던 중국은 거대한 내부 시장만으로 상업을 순환했지만 바로 그 평평한 구조가 자본주의형 독점 네트워크 토대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이 비교는 자본주의 발달의 단선적 진화가 아님을 보여주죠. 브로델은 영국이 18세기 후반 국민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선두로 떠오른 이유도 해부합니다.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특성, 내부 관세 속의 철폐, 잘 발달한 수로망, 1907년과 1801년 두 차례 연합법이 자본 이동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는 영국의 런던의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럽 경제계가 시장 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죠. 신용, 보험, 해상, 운송이 영국의 부대가 되면서 자본주의는 밤의 소년처럼 슬며시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는 비유를 덧붙입니다. 자본주의 확장은 동시에 불평등의 세계화였습니다. 브로델은 서유럽은 신대륙의 노예제를 이전했고 동유럽에는 재판 농노제를 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만의 월러스튼의 세계 체제론과도 맥을 잇습니다. 노예제, 플랜테이션, 은광 같은 저임금초가 착취 지역이 없었다면 유럽 상층의 환어음은 순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저자는 자본주의의 위란을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내부적 쇠퇴로 저절로 붕괴하리라는 예상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견해를 밝히며 체제를 무너뜨리면 극단적으로 격렬한 외부 충격과 신뢰할 만한 대체 방안에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단순한 경제 체제를 넘어 사회 질서를 포괄하는 생태 게임을 시사하죠. 위기 국면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새로운 독점 형태를 발명하는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현대 플랫폼 독점과 글로벌 공급망을 돌아보면 브로더의 분석의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같은 거대 플랫폼은 정보와 네트워크를 울타리 삼아 이윤을 빨아들이는데 이는 17세기 암스테르담 거로서의 독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죠.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미워하지도 일방적으로 단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구조를 해결하는 정밀 지도를 독자에게 건네줍니다. 먼저 밑바닥에 들은 흐름을 읽고 시장을 어떻게 맥박치는지 관찰하며 마지막으로 다락방의 독점 권력이 무엇으로 버티는지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이해하려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